제가 그 회사 식당에 가려고 예약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보니까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재료의 신선도라든지 그 온 손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메뉴가 늘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셰프님께서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모양이라든지 제가 그 먹었을 때 감촉이라든지 향 같은 게 정말 너무 좋아서 그 먹고 나서도 거기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술에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공간을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경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UX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분야에서 새롭게 좀 각광을 받고 새롭게 많이 정의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역사가 꽤 된 일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UX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여기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사람은 모나리자 최고의 만찬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의외로 이 젊었을 때의 모습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사진 수염 더 약간 머리 빠진 그 사진만 되게 유명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건축가로서 화가로서 또 발명가로서 여러 가지 많은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어떤 이제 밀라노의 공작이 되게 큰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제 다빈치를 고용해서 그 부엌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빈치가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만들고 뭐 컨베이어 벨트도 만들고 오븐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이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스케치도 되게 유명하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부엌 디자인은 좀 실패로 끝나서 좀 키친 나이트메어라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UX 디자이너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20세기에 사람들이랑 제품, 특히 기계랑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1955년에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계와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 디자이너는 완전 실패한 거고 사람이 기계를 만나서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디자인은 성공한 디자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UX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1970년대에 그 실리콘밸리가 생겨 시작된 팔로알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팔로알토라는 곳의 제록스 파크에서 굉장히 UI, UX 디자인에서 정말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나는데 이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전에는 컴퓨터의 언어를 알아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기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는 책상, 데스크탑이라든지 폴더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개념,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그런 개념들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85년에 던 놀만이라는 UX 디자인 분야에서는 약간 바이블 같은 디자인 오브 에브리띵이라는 이 책이 그때 출간이 돼요. 그래서 저기 주전자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되게 예쁘게 이렇게 막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 정말 쓸 수 없는 제품이잖아요. 주전자 물을 따르다 보면 손이 다치든 손이 젖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바이블이라고 그 아름다운 면뿐만이 아니라 기능성이라든지 사용성의 중요한 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제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 널만이라는 분은 애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직명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아키텍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래서 최초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자기 직업 이름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85년 이후에도 지금 2015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혁신들이 있어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이너의 일이라는 게 정말 더 재밌고 신나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게 stuff that doesn't work yet 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일을 하니까 뭐 비디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비디오면은 1초에 그 24개 이상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일을 하니까 비디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하지만 아직도 비디오라는 건 되게 미스테리어예요. 되게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건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또 의자가 있는데 의자라는 개념이랑 비교하면 의자라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의자가 뭐지, 의자 이름이 뭐지, 의자의 다리가 몇 개야지 라고 막 토론하면서 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제품이죠. 하지만 테크놀로지는 그렇지 않아서 디자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서 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정말 재미있는 여러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 자동차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없어도 스스로 운전하는 요즘 디자인 자동차. 바뀌었던데? 그래서 이게 그 프로토타입 구글 무인 자동차의 프로토타입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사람 얼굴 귀엽게 만들어놨어요. 눈, 코, 입이 달렸죠. 이제 이렇게 눈, 코, 입이 달린 이유는 리서치에 의하면 이제 이런 기계들이 사람과 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좀 친숙한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죠. 웨어러블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이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헬드 그 전화기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항상 몸에 지닐 수도 있고 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딱딱한 네모난 스크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기의 모습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이 뭔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어떤 건지 좀 얘기 드렸는데, 이제 제가 왜 디자이너가 됐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뭐 만화책이라든지 잡지책이라든지 TV,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한국 것도 보고 미국 것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그게 영화가 됐던, 영상물이 됐던, 글이 됐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되게 엄청난 이제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서 이런 이제 특히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해 관심 많이 가졌는데 또 이제 나중에는 그런 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어렴풋이나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 때는 불어불문학과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불어불문과를 공부하면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과 동기를 이제 고시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언론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항상 관심 가졌던 분야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학교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어떤 시기였냐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화려하게 돌아와서 이런 예쁘게 생긴 투명한 디자인 아이맥들을 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게 맥 OS 8 그 UI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저렇게 생긴 디자인들을 쓰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을 바꾼 거니까 저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공부하고 인턴십도 여러 가지 학교의 다른 교내 랩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썼던 그 소프트웨어들이 뭔지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3D 애니메이션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여러 가지 작품을 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당연히 이제 모두가 그러듯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 해야 되지?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보고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나도 실리콘밸리로 가서 이제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 100군데쯤 이메일이나 레주메 같은 거 보냈는데 되게 많은 회사에서 이제 답장도 보통 안 하고, 저희 많은 실패와 그런 좌절과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다가 이제 결국 저를 뽑아주는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찾아서 실리콘밸리로 갔고, 그 이후에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럴 때 구글이 1998년 생겼거든요. 구글이 생기고 야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베이도 있고, 그래서 나도 저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디자이너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와서 이베이에서 일했었고, 야후에서 일하고, 지금은 구글에서 비디오를 생각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되게 여기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소프트 스킬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이런 인재들을 볼 때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드 스킬이라는 건 정말 지식이죠. 뭐 컴퓨터 랭귀지 얼마나 잘하냐,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고. 근데 그런 지식들이 되게 잘 빛나기 위해서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Q보다 EQ를 요구하는 거죠.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어떻게 협업한다든지 그런 식의 스킬들인데요. 그 중에서 제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남들과 협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사진이에요. 별로 천재 같아 보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여기 2명이 빠져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은 2명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아시안이랑 뭐 이란 친구도 있고,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 중국인 있고, 뭐 저런 한국인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그룹으로 일을 해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대표하고 있어서 되게들 많이들 실리콘밸리는 천재들이 굉장히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발전해가는 곳인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룹이에요. 모든 게 다 그룹의 문화고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서로 뭐 협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냥 이제 저희가 일한 어떤 브레인스토밍한 과정들을 캡처한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먹기도 하고,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기도 하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토론하고, 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단체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나를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남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다 그룹으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강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직이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이 수평적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협업을 잘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일하는 구글 같은 데서도 되게 중요한 거 아무도 너 이제부터 리더야, 너가 리드해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플렉서빌리티 얘기 나왔는데 내가 조금 불편한 거, 나한테 불편한 것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들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남들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중요한 게 계속 공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머면 프로그래밍, 아니면 디자인이면 디자인, 또는 내지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툴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저한테 되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나 뭐 그 문화나 그 지역, 아니 그 산업에 대해서 되게 이해한다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알고 보니 제가 외국에 살면서 되게 느낀 게 한국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스타일 유튜브에서 되게 떴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뭐냐? 한국에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은 그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나 자기 자신 있는 곳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빈치가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거기 피렌체에 있었죠. 그게 그 사람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다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에요. 다 되게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지금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언어도 안 맞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까지 기회의 땅을 찾아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실 5년이나 10년 후에 그 기회의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는 모습,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곳에 가서 자신 빛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